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평창올림픽 기간을 건너뛰어서 이제 오랜만에 훅 뉴스네요. 그러네요. 네.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28개 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취재팀이 이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어떤 사안이길래 30개 가까운 단체들이 모여서 긴급 토론회를 벌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자신한테 겪었던 피해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사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투 운동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8개 회원단체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들이었는데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의미를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미투 운동이 하나둘 시작되더니 고은신, 연출가 이윤택 씨, 조민기 씨 이런 유명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정말 일파만파 어느 영역 하나 빠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 앞서서 끊이지 않은 성폭력 피해 속에 미투 폭로가 있었는데도 웬일인지 이후로는 침묵을 지키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훅 뉴스에서 들어가 볼 곳이 바로 그 분야의 미투입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스포츠계입니다. 스포츠계. 네. 체육인들의 미투 그 속사정을 취재해 봤는데 그 내용을 오늘 훅 뉴스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수요일에요. 안민석 의원이 출연해서 체육계 성폭력이 심각하다. 곧 터질 거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김정훈 기자가 그걸 취재해 온 거네요. 맞습니다. 체육계에서 한 발 앞서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김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친 코치의 성폭력 사실을 2년 전에 드러냈는데 어떤 결심이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2년 전이요? 네. 제가 17년, 16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몰라서 신고를 못한 건 맞지만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이미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이제 내가 이번에조차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 피해자에게 죄를 짓는 건 나겠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되니까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본격화되기 훨씬 전이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를 16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사건 발생이 16년이 지난 이후에요. 여전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고요. 김 씨는 이후 개인 블로그와 여성 체육인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면서 그렇게 미투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테니스 코치가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수년 전 일뿐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2014년이었죠.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이 어린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기도 했죠.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일회성 어떤 사건이거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네. 그 피해 선수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예. 운동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그런 정도의 이제 성추행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선수 하나를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바지를 확 내린 것 그게 이제 크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운동할 때 그 필요 없는 타치를 하고 운동 끝나고 온 사람한테 여기 목 좀 주물러 봐라 너 나한테 잘해 뭐. 요새 그 문화예술계에서 폭로되는 성폭력 피해 사례 이윤택 씨가 안마를 하라고 했다는 둥 이런 사례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이게 올림픽을 계기로 요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컬링 있지 않습니까? 그 컬링 종목에서도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에 선수들이 코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미투 폭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드러내놓고 폭로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예. 그곳에 접수된 신고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은 2013년 37건, 2014년 57건, 2015년에 41건, 예. 그리고 2016년에 24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55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수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실명으로 내가 접수를 한 것만 그런 거고 물밑에 숨어 있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 공식적인 것만 봐도 차츰차츰 감소하는 것 같다. 갑자기 지난해에 다시 확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요. 체조 대표팀 주치의가 30년 동안 선수들 26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허허. 파문이 일었거든요. 265명이요? 네. 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실까요? 예. 내 몸 위에 누운 채로 당신이 나를 만지면 내 통증이 줄어들 거라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내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줬습니다. 나는 불편했고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의사라는 이유로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겪을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닌지 혹은 그걸 문제로 생각하려는 자체가 그때는 꺼려졌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명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또 이웃 홍콩에서도요. 지난해 한 육상 선수가 13살 때 코치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SNS에 고백했는데 예. 이후 71명의 선수들이 성추행 재발 방지 성명서를 내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현재 홍콩의 미투 캠페인은 체육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뭐 국가를 불문하고 이 성폭력 피해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거라면 보여지고 있는 거라면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도 의심하게 되네요. 저도 그 점을 주목해 봤는데요. 이게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도제식 교육의 한 원인으로 꼽히겠죠. 선수들을 다그치는 코치의 뜻을 선수들은 거스르지 못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권력 관계 속에서 선수들이요. 성폭력의 피해자로 놓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 교육을 받는데 게다가 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도를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예 보호자와 떨어져서 코치와 생활하는 경우도 많죠. 경인여자대학교 허현미 교수가 여성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를 연구해 왔거든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이제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합숙 제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가정을 떠나서 부모의 어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지도자 관리만을 받는 상태에서 합숙의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이런 단체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거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이거 내가 폭로를 하면 우리 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합숙도 많이 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더구나 어리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네. 이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염려가 크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또 신체 접촉이 부득이한 그런 코칭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다면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런 그거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좁은 체육계 안에서 코치 눈밖에 날 경우에는 진학이나 대표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데 그 때문에 코치와 선수가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하네요. 그 지금 마지막 지적하신 부분, 그 네.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던 이유로 우리가 꼽는, 분석하는 그 이유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대목을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냈던 전직 테니스 선수 김모 씨 그리고 쇼트트랙 성폭력 피해 선수의 아버지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체육계가 생각보다 심하게 폐쇄적이에요.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운동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스포츠계에서는 영영 떠나야 되고 퇴출되는. 내 새끼가 목줄 잡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앞으로 운동 계속 해야 되고 안에서 이런 게 좀 안 좋다 해서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꼴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선수 얘기고 뒤가 선수 아버지 얘기고. 네.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이고 더 좁은 영역일 수도 있어요. 스포츠계가. 그 때문에 최근 사회 각 영역을 뒤흔든 미투 파문이 유독 스포츠 영역에서는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줄곧 운동만 하던 이들이 체육계를 떠날 각오를 하고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나마 용기를 내서 하나 둘 드러낸 케이스들. 네.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조사와 처벌?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도 예. 대개는 각 연맹별로 자체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지도자 성폭력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대한체육의 스포츠 공정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모소트라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영구 제명되었으나 대한체육의 재심을 통해서 자격 3년으로 강경 조치를 받았고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여자 중학교 전국 코치는 지역체육에서 영구 제명되었지만 대한체육 재심에서 자격정지 5년으로 강경됐단 말이죠. 같은 스포츠인이라고 체육인이라고 감싸고 또 공적이 있다는 그런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성폭력이 정당한 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 징계, 스포츠계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징계인데 그게 자격정지 3년, 5년 정도였다. 그럼 결국은 조금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문제죠. 또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무렵에 평창 올림픽이 한창이었던 점도 체육계 내 미투 동참자가 적었던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올림픽이 진행 중이니까 섣불리 나서지 말자 이런 얘기가 체육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해 사례가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참자 이게 지금 맞는 명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스포츠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미투 운동이 왜 스포츠계 안에선 본격화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정은 기자, 네. 그럼 취재 과정에서 뭔가 다른 변화, 앞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 같은 건 발견하셨어요? 사단법인 백인의 여성체육인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백인의 여성체육인회. 네. 최근에 체육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미투 폭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미투의 문턱부터 낮아질 필요가 있죠. 성폭력 피해를 고백해도 보복당할 염려가 없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열린 미투 운동 토론회에서 여성문화예술연합 신희주 감독이 지적했던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네.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당장 필요한 긴급 지원을 하고 사건을 목록화하고 사건별 공소시효를 따져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부복성 고소에 대비하고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주변인들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문화가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일단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사례들을 그 문제들을 들추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예, 스포츠계 내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훅뉴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